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일의 기록학교에 다니는 5학년 운반 열정적인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사 연대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사 연대기 강의에서는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장미전쟁, 즉 영국의 왕위 다툼입니다. 영국의 왕위 다툼, 장미전쟁은 랭커스터가와 요크가의 상징이 각각 빨간 장미, 흰 장미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미 전쟁의 시작은 헨리 6세의 관기인데요. 헨리 6세가 관기를 일으키자 요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6세가 나아져도 요크 공작은 왕위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크 공작과 헨리 6세가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에서는 헨리 6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크 공작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크 공작의 아들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4세로 왕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헨리 6세와 싸웠고 이 전쟁에서 에드워드 4세가 이겨서 헨리 6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4세는 자신의 신하들과 병사들이 실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우드빌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에드워드 4세보다 연상이었고 랭커스터가에서 싸웠던 사람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몰래 결혼식을 올렸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었습니다. 신하들은 화가 나서 감옥에 갇힌 헨리 6세를 몰래 풀어주고 에드워드 4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4세는 나라 밖으로 도망치고 다시 돌아와 헨리 6세와 싸우고 헨리 6세는 죽게 됩니다. 에드워드 4세는 몇 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유지하였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죽자 그 어린 아들 에드워드 5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은 너무 어려서 삼촌이 리처드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리처드는 에드워드와 어린 동생을 런던 탑에 가두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3세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헨리2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리처드 3세와 싸우고 리처드 3세는 죽고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이 되고 튜더 왕조를 세웠습니다. 다음 내용은 신대륙 탐험입니다. 신대륙 탐험에서 대표적으로 3명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백길로 인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서 서쪽으로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많은 국왕들은 반대하였지만 이사벨 여왕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전복 전쟁 후에 세척의 배를 끌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출항을 하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출항을 한 뒤에 몇 개월이 지나서 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신대륙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곳이 신대륙이 아닌 인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뜻의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한 곳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번째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입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자신이 직접 배를 구해서 신대륙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여행하며 그곳이 아시아 대륙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탐험가는 페르난도 마젤란입니다. 마젤란도 인도로 가는 백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페르난도 마젤란은 대서양을 지나서 남아메리카를 지나고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에 갔다가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젤란이 죽게 됩니다. 마젤란은 그곳 부족들의 싸움에 휩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그의 부관이 인도에 도착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그 배는 최초로 세계를 한 바퀴 돈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아메리카 대륙의 왕국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찾아가 발견한 제국들입니다. 첫 번째 제국은 바로 마야입니다. 마야 제국의 왕들은 신처럼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던 신의 모습처럼 왕을 꾸몄습니다. 그 제국은 아주 강해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피 흘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유카탄 반도에 큰 태풍과 지진이 덮친 것입니다. 세 번째, 잔인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왕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곳 사람들의 임금 부족인 아스테크인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흩어지고 멸망하였고 아스테크인이 가장 큰 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스테크인들은 습지에서 태양신의 계시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을 퍼내고 마른 흙으로 땅을 덮어서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 위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도 익혔고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도 익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영화를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부족들에게 미움을 사는 종족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제국은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에는 태양신의 아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잉카 제국의 도시 쿠스코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문자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역사가 남아있진 않지만 와이나 카파크라는 왕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와이나 카파크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은 상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고 훌륭한 많은 도로들을 닦았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던 제국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분단되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왕국들 내용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데요. 마르틴 루터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고 가톨릭 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행동을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게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마친 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톨릭 교회의 행동을 비판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영국의 왕 헨리 8세였는데요. 왜냐하면 교황의 반대에서 이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8세는 이 소식을 듣고 딸밖에 못 낳는 아내와 이혼하고 영국 국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사 연대기 강의 마쳤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